안녕하세요. 충무로정형외과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통풍. 젊은 분들께 꽤 많은 질문을 많이 받고 실제로도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설마 내가 통풍일까?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이듯이 제가 환자분들께 혹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게 통풍인지 그리고 통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통풍이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특급 비법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통풍이라고 하면 바람에 스쳐도 아프다라고 해서 통풍이라는 질병명 혹이 붙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왕이나 왕비처럼 귀족의 병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기 많이 먹고 과일이나 이렇게 귀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실제로 통풍이 호발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왕이나 왕비들이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는 이제 통풍이 생기면 신발도 신기가 힘들어서 다들 슬리퍼 질질 끌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통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더 이상 나이 드신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최근 20대, 30대 환자분들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환자분들께서 통풍을 진단받고 오시거나 제가 통풍을 진단해드리면, 자, 나는 평생 고기 못 먹나요? 그리고 관절이 뒤틀린다는데 손발은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관절 손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통풍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통풍이란 우리 몸에 요산이 쌓이게 되면서 그 요산이 관절 안에 바늘 모양의 결절처럼 쿡쿡쿡쿡 찌르는 양상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되고 이 쌓이게 되면 관절 내에서 면역 반응이 폭발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건강검진 때 요산이 난 높게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과 통풍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고요산 혈증이 나중에 통풍으로 갈 수는 있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예전에는 음식이 통풍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연구 결과상 유전적인 소인이 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체 인구의 1에서 4%가 통풍성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에스트로겐 자체가 우리 몸에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께 훨씬 더 호발을 하게 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요산 혈증, 즉 요산 수치가 7에서 9 사이는 연간 발병률이 1% 미만입니다. 하지만 9 이상이면 누적 발병률이 5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25에서 3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비만, 패스트푸드, 운동 부족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젊은 층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충무로에 있습니다. 충무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젊은 직장인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회식도 많으시겠죠. 자, 고기, 회, 치킨, 라면, 술이 반복되는 식습관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탄산, 달달한 음료 많이 드시거든요. 특히 야근하시면서 야식 먹으면서 여기 사진 보이시면 자, 힘들게 컴퓨터 앞에서 햄버거 먹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다이어트 하시고 폭식했다가 혹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졌다가 이런 생활 습관이 나이보다 요즘은 더 강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는 짧게 할게요. 자, 요산 결정은 우선 혈중 요산 수치가 6.8 이상 됐을 때 시작됩니다. 그냥 90%는 배설 저하로
연령, 선별, 신장 기능이 요산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가 이게 어렵나 싶은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바늘처럼 생긴 결절 보이시죠? 요게 요산 결절이 관절 안에 쌓여서 생기는 바늘처럼 생긴 결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요산 혈증, 하이퍼유리세미아라고 보이는 고요산 혈증이 관절 안에 크리스탈을 만들게 돼서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90% 정도는 다시 저류를 합니다. 즉, 내가 요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특히 퓨린이라고 하는 고퓨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요산이 쌓이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걷지 못해서 오셔서 저한테 통풍 진단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에도 제가 못해도 한 5분 정도는 뵙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리면 난 내가 통풍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되게 첫 발작 시 그리고 첫 통풍 때 다들 인정을 못 하시고 치료를 못 받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발작 시에 조기 진단 치료를 하시면 관절 손상이나 재발률을 확 줄일 수 있는데 잠깐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쉬면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다가 관절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첫 발작 이후에 60에서 80%가 1, 2년 내로 재발을 합니다. 계속 재발을 하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고요. 재발이 일어났는데도 조금 쉬다 보면 한 일주일 남짓이면 스스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30% 정도가 나중에 만성 통풍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산이 과다 생성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 과도한 고퓨린 음식 섭취, 그리고 뭐 종양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특히 세 번째 우리 젊은 분들을 좋아하는 맥주나 음료, 그리고 과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산 배설 저하 원인을 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혹은 이유 팩터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과된 요산 중에 90%가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요산 배설이 저하되는 큰 병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없으면 나는 요산이 조금 덜 들어오게 해야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딱딱한 얘기 했으니까 우리 통풍 관리를 4가지의 관문 제가 딱 포인트 4가지만 짚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고요산 혈증을 진단받았어요. 난 아직 관절이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고요산 혈증이 발생하지 않게 약을 드시거나 혹은 내가 식이 습관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미 고요산 혈증이 있다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세 번째, 통풍 발작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고 만성 통풍 발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발작을 경험하셨고 만성으로 통풍이 주기적으로 발병을 한다 하시면 관절의 변형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급성 통풍 발작 여러 가지 발생 기전이 있는데 자, 나는 결절이 쌓이면 이 염증 반응이 확 커지게 됩니다. 인터류킨 1, 6, 8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비만, 음주, 스트레스, 수술 후같이 내 몸이 크게 안 좋은 상황에서 급성 악화가 더 심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가볍게 보시면 인터류킨 1, 6, 8 그리고 TNF 같이 염증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통풍 통증이 유난히 극심한 이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풍 통증은 왜 심할까요? 이게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처음에는 상관없습니다. 조금의 양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관절,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에는 조금만 있어도 티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cm의 관절이 있는데 0.1mm면 거기엔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발가락, 특히 1중족지, 발가락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 주변에 면역세포를 끌어와요. 그러면서 염증이 폭발처럼 화산처럼 팡 터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염증성 매개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게
신장결석이나 출산같이 우리 세 손가락 안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풍이라고 하죠. 저희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하와이에 여행을 갔어요. 맥주 매일 마시고 스테이크 많이 먹겠죠.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하와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얘기도 못하고 바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통풍 진단을 받고 주사 맞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70만 원 긁고 왔다고 해서 되게 속상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통풍은 비단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20, 30대에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이나 아니면 관절과 신장을 지킬 수 있게 항상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70대 초반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대요. 최근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더 붓고 뻣뻣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류마티스나 통풍 초기 증상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피검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검사는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통풍이면 통풍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성분의 70대 초반이시면 제 생각엔 류마티스 가능성은 조금 낮고요. 통풍이 있거나 없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마디마디 전반적으로 다 붓고 아프다라고 하면 통풍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네요. 보통은 통풍은 관절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국소화되게 먼저 통증이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진단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손가락이나 손가락이 더 붓고 아픈 이 증상만 봤을 때는 손을 많이 쓰시는 골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70대 아버님의 손가락 통증은 대개는 진통소염제만 조금 드시면서 그냥 가라앉히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진단은 류마티스나 통풍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피검사는 한번 해보시고 피검사에서 음성이다, 가벼운 진통소염제 드시면서 경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성 통풍으로 빠지게 되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우리 급성 통풍이랑 만성 통풍이 있는데 급성 통풍은 한두 번 발생해서 한 1, 2년 이내에 생긴 건 급성 통풍이라 부르고요. 한 2, 4년, 3년 넘어가면서 계속 재발하는 거를 만성 통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발작을 하면서 이게 점점 염증이 진행돼서 이게 나중에 뼈에 엑스레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절, 토푸스라고 하는 결절도 생기고 이제 뭐 뼈도 괴사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요산 수치를 6mm 이하로 낮추시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요산 수치를 쭉 낮춰주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저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겁니다. 음식, 통풍에서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 구글링해서 가볍게 도표 따온 거니까 너무 뭐 출처에 대해서 말씀 주지 마시고요. 우리 구글에 그냥 통풍 음식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그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배설이 적게 될 때 이때가 통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는 이유 여기 보시면 내장류. 자, 저희 앞에 내장 양곱창집이 있는데 이렇게 내장 많이 드시면 꼭 오고요. 빨간 고기, 붉은 고기, 특히 해산물, 새우나 아니면 조개류, 해산물에도 많고요. 그리고 튀김류에도 많습니다. 다만 술이나 설탕 과당에는 사실은 요산 수치가 혹은 요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사 과정상 우리 몸에 요산 저류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술이랑 설탕 과당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요산은 그 전 단계인 퓨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음식물에는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산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을 나는 이런 음식을 꼭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가급적 삶아서 드시고 끓여서 국물은 드시지 말고 다 버리시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자, 고기를 먹고 싶어요. 삶은 수육으로 드시고 고기 물은 다 빼십시오.
펄펄 끓이시면 퓨린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퓨린이 어느 정도 조금 보완이 되면서 이제 좀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요산을 조금 낮추시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조금 먹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통풍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맥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맥주 자체는 요산 수치 혹은 퓨린이 한 12ml 정도, 100g에 한 12ml 정도 혹은 100ml에 12mg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맥주에 있는 알코올 자체가 문제인 건데 알코올이 요산 수치를 상승시키면서 대사 과정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통풍이 오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거. 그러면 소주는 괜찮나요? 소주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맥주랑 증류주가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주 혹은 소주, 뭐 고량주, 뭐 이렇게 위스키 같이 증류주는 많이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 뭐 이게 팁을 드리면 와인은 조금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소주 이런 거는 빼시고 차라리 와인을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걸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과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과당 자체에는 우리 음료 중에 요새 제로 콜라도 많이 먹고 과일 주스, 과당 이런 거 많이 먹죠. 요산 수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퓨린이 뭐 많이 포함된 게 아니라 요산 수치를 우리 몸에서 올릴 수가 있는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일에도 꽤 많은 과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베지테리안 혹은 뭐 채식주의라서 뭐 과일만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통풍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시거나 주스라든지 단 음료는 좀 가능한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요즘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는 고요산 혈증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10.5인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받다 보면 요산 수치 이제 전 체크를 하거든요. 10.5 정도 되면 제 인생에서 한 3등 정도 안에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닭가슴살을 5덩어리씩 쉐이크로 갈아서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까지 같이 넣어서 매일 하루에 3컵씩 드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3달하고 저한테 오셨을 때 요산 수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어느 정도 적정량은 괜찮습니다. 다만 저도 얼마 전에 해봤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웨이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제일 대중적인데 여기는 우유에서 분리한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이라 비교적 퓨린이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정량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영도님께서 지금 제 남편도 40대에 통풍 진단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아마 남편분이 회식이랑 지금 피곤한 상황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랑 같이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하게 술도 좀 줄이시면서 산책 많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풍의 임상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요산 혈증. 이게 어느 정도 1년에서 5년 이상 지속되면 급성 통풍 발작으로 발병을 하게 되고 급성 통풍 발작은 진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간헐기 증상은 없지만 요산 수치 자체가 높은 이제 통풍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통풍 단계가 있습니다. 만성 통풍은 꼭 넘어가시지 않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약 드시면서 병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란색, 파란색 요산 결정 보여드렸죠. 표준 진단은 만약에 관절액에서 물을 뽑아서 그걸 편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결절을 보면은 확진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확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게 통풍이라는 거는 요산 수치가 높고 실제로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절염의 자체 혹은 관절염 양상이면 그거를 통풍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감염성 관절증과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그냥 가볍게 주변에 정형외과 가시면 다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갑자기 좀 딱딱한 얘기 나왔으니까 가볍게 또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게요. 자, 그 세계탐구님이신데 저는 평소엔 괜찮다가 술 마신 다음날 통풍처럼 발가락이 욱신거릴 때가 있어요. 아직 확정 진단은 없는데 혹시 통풍은 아니겠죠? 젊을 때는 맨날 마셔도 멀쩡했는데. 자, 우선은 제 생각에 우선 나이가 9098이니까 뭐 이건 핸드폰 뒷자리인가요? 뭐 90년생이시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젊었을 때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20, 30대에도 통풍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 몸에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거나 혹은 요산 수치가 높게 올라갈 만한 대사작용이 있으면 통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통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에서 내가 설마 통풍이겠어? 라고 하신 분이 세계탐구님인 것 같은데요. 세계탐구님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충무로 정형외과 오셔도 제가 진단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지금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들어왔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통풍 발작을 한번 하셨대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고 매일 먹었는데 식단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이게 3일에 한 번씩 약도 복용하고 맥주나 막걸리는 곡주만 마셔서 챙겨 드셨대요. 네. 2일 연속 음주한 후에 약을 복용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관절 쪽들이 모두 욱신거린다고 합니다. 자, 이 증상이 요산 때문인 건가요? 통풍은 완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 제 강의 끝까지 다 들으시면 저는 아까 맨 처음 첫 장에도 있어요. 통풍은 조절 가능한 혹은 치료가 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게 곡주랑 와인주가 조금 괜찮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맥주에는 퓨린 자체가 높진 않아요. 다만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대사 과정상 우리 몸에 저류돼 있던 그 퓨린 혹은 요산이 이제 관절 안에서 더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연속 음주하시면 당연히 통풍성 관절염이실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꽤 되신 것 같아요. 24년부터 25년이면 최소한 1, 2년이거든요. 1,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곡주, 물론 조금 낫다고 되어 있지만 알코올을 계속 섭취를 하시게 되면 여기저기 관절이 다 아플 수 있습니다. 통풍이 꼭 한 관절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가락 혹은 발목, 무릎, 여러 가지 관절, 손가락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풍을 진단받았고 지금 증상 자체는 통풍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통풍은 다시 아까 말씀 명확하게 드리지만 완치 가능하니까 생활습관 교정이랑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 총론 말씀드릴게요. 치료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급성 발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즉 증상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산을 장기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발 예방을 하고 급성으로 발작이 왔을 때 빨리 낮춰줘서 염증을 줄여줘서 결절이 많이 안 쌓이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산이 장기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이제 요산 수치 타겟팅이 있거든요. 저는 6에서 5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계속 발작이 있으신 분들은 5, 발작이 없으신 분들은 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약만 드신다고 해서 이게 조절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생활습관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건강 찾는 김영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통풍이 있으면 소고기나 해산물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피하라네요. 자,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한 번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좋아하는 거 먹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초반에는 안 들어오셨다가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자, 통풍에 나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육고기, 해산물. 여기는 퓨린이 고퓨린 음식들입니다. 특히 양곱창이나 내장류나 붉은 고기나 해산물, 새우 같은 거에 많거든요. 자, 이걸 잘 먹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린은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삶아서 드시면 국물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아서 건더기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은 빼셔야죠. 물론 육고기랑 약간 이제 구워서 먹는 맛이랑 삶아서 먹는 맛이 식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통풍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 음식을 꼭 먹어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살이 한 10kg 정도 찌고 나서부터 무릎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혹시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릎은 굽히고 접는 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통풍이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몸무게가 1kg, 2kg 늘어남에 따라서 5%, 10%씩 이렇게 하중이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뭐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악의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살이 찌시면 체중 부하가 힘들고 그러면서 무릎이 아파지거나 허리가 아파지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살은 계속 찌고 무릎이나 허리는 계속 아프고 악의고리가 이제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이럴 때는 꼭 반드시 식이 습관이랑 혹은 요새 다이어트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같이 취급은 하고 있는데 식이 습관이랑 같이 먼저 생활 습관 교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면 무릎이나 허리가 더 아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이어트부터 혹독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법을 천천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이거든요. 슬로우 조깅부터 해서 심박수 올리는 운동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죠? 그 진단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CT, MR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단되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증상이 많이 악화돼서 오신 분들이 진단이 많이 되고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다 이용 가능한 툴이지만 보통 외래에서는 엑스레이랑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쌓인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결절 같은 게 반짝반짝하게 초음파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러면 이분은 통풍이 이미 진행이 됐고 관절 안에 요산 결절이 쌓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거 아까 여기까지 했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치료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급성 때는 증상 조절, 만성 때는 혹은 고요산 혈증 때는 이제 혈중 수치를 6에서 5 이하로 낮춘다. 요 정도가 이제 메인 흐름인데 급성 발작 치료는 병원에 오시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만 그냥 의사들이 아는 내용을 오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엔세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콜킨 혹은 콜키친이라고 부르는 약을 꾸준히 드십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꾸준하게 간헐적으로 7일 이내의 스테로이드는 급성 통풍 발작의 증상을 확 낮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당연히 안 좋지만 통풍 발작을 가능한 빨리 줄이고 관절이 망가지는 걸 조금 줄이시려면 스테로이드도 조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일 약물로 부족하면 여러 가지 약물을 쓸 수 있고요. 만성 관리와는 별개로 저는 보통 통풍 치료를 오시면 한 번에서 4번 안에 2주 안에 웬만큼은 다 잡아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나 큰 문제 없이 가능한 빠른 진단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콜킨이라고 아마 통풍 환자분들은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약이 있을 거예요. 콜킨, 콜키친, 콜키신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투여 12시간 이내가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요. 이게 콜킨이 조금 독성 범위가 좀 좁습니다. 이게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신장이랑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용이 금기입니다. 꼭 병원에서 피검사 이후에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콜킨 다음에 그 다음 유명한 약 뭔지 아시나요? 알로퓨리놀이나 저희 페북소스타트 혹은 뭐 페브릭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약이 있는데 발작 이후에 안정되면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보통 쓰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목표 도달하면 평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써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활 습관이 교정이 잘 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되시면 한번 끊어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시면 다시 좀 그렇지만 피검사는 계속 꾸준히 하고요. 3개월 단위로 관찰해드리면서 요산 수치 농도를 꾸준하게 관리해드리는 게 요산 강화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알로프리놀을 많이 하시는데 1차 선택 약제로 50에서 100ml. 네, 다만 중증 피부 반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약 드시면 바로 좀 끊으셔야 되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좀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차 치료제는 알로프리놀에 돼 있는데 사실 저는 페브릭을 좀 먼저 씁니다. 페브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피부 반응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로프리놀의 대안으로 쓸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페북소스타트, 그러니까 세간에는 페브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을 먼저 1차적으로 쓰고요. 신기능 저하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심혈관 위험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도가 높다 하시는 분은 좀 조절하셔야죠. 자, 이거는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약 이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내 인생의 랑님이 질문 주신 거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먹고 싶으면 보쌈이나 수육으로 해먹는 게 좋나요? 자, 지금 통풍성 발작이 있을 때는 고기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나는 통풍성 관절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혹은 만성 통풍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보쌈이나 수육이 훨씬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여서 먹으면 퓨린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좀 높거든요. 그래서 다만 국물은 다 제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쌈이나 수육으로 해먹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약으로 돌아갈까요? 뭐 약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산 배설 촉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페브릭으로 조절이 안 됐을 때 추가해서 쓰는 약이 더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그 조절이 이렇게도 안 된다 하시면 주사로 쓰는 요산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 페브릭으로 다 커버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예나님께서 또 질문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통풍을 진단받고 지금 약 얘기하니까 약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네요. 되게 스마트 하시네요. 통풍 진단받고 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통증 줄면 안 먹어도 되나요? 자, 저는 이거는 통풍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풍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게 급성 발작기이고 일시적으로 올라간 상태신 거면 저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우선 꾸준하게 5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약을 한번 끊어봅니다. 그게 유지가 되시면 저는 그 약을 안 드리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통증이 줄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통증이 줄어도 무조건 약 드셔야 됩니다. 다만 요산 수치를 5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통증이랑 통풍성 혹은 만성 통풍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산을 나는 낮춰야 된다, 나는 통풍을 진단받았어요, 5 이상을 낮추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자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예방 전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은 요산 저하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맥주, 양주보다 와인이 위험이 낮고요. 그렇다고 와인 많이 드시면 똑같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합니다. 붉은 고기, 해물, 내장류는 고퓨린 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시고, 저지방이나 특히 그 저지방 유제품이나 비타민 C는 요산 배출을 늘린다고 돼 있어서 만약에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통풍을 진단받으셔서 비타민 C 많이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운동, 규칙적인 수면, 즉 내 몸의 염증 물질이 좀 낮아지게 해주면 요산 배출도 늘어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조금 편안한 이제 강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이제 젊은 분들께 제가 이제 예방 전략 몇 개 가져왔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제가 소통도 하면서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방 전략입니다. 첫 번째, 술 줄이기입니다. 특히 맥주랑 소주 혹은 증류주입니다. 맥주는 퓨린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알코올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꼭 맥주가 뭐 안 좋다는 아니지만 알코올이 같이 있는 것 중에 맥주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맥주는 퓨린 함량도 있고, 특히 소주, 양주는 대사 과정 중에 요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피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주 2회 이하,
그리고 한두 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고기, 회는 절반으로 드시고요. 물은 2배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방 전략으로는 물 2리터는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서 대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장에서 배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2리터 이상 운동하는 날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커피나 차나 에너지 드링크, 특히 과당이 포함된 음료는 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그냥 생수로 2리터 이상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산을 희석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통풍이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도 많이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하루 한 스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진단 받으셨어요. 나는 몸을 키우고 있으면 뭐 선택적으로 드시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바는 통풍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루 한 스쿱 정도, 나머지는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생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의 함량에 대해서 몸을 키울 때는 몸무게 곱하기 2g을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몸무게 곱하기 1.5g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70kg 정도 되는데 70kg 곱하기 2, 즉 140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그 용량을 맞추려고 하루 한 스쿱이 아니라 즉 20에서 25g이 아니라 한 7, 80g을 그걸로 채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하루 한 스쿱 정도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레아틴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크레아틴은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날 때 신장에서 대사되면서 신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크레아틴을 먹는 이유가 수분 저류를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나 근육 쪽에 이제 조금 더 벌크업을 해줄 때 쓰는 크레아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헬스 입문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맨 처음에 먹을 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크레아틴 먹고요. 그다음에 고함량의 카페인 플러스 이제 에너지 부스터를 먹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셔야 1.5리터 이상 먹어야 신장에 무리가 안 생기고 요산도 빠집니다. 즉 단백질은 음식 플러스 보충제 총량으로 저는 몸 만드시는 분들은 내 몸무게 곱하기 2g,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1.5g, 그리고 최소 1g은 드셔야 됩니다. 자, 내 인생의 랑님이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게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분 섭취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생수가 아닌 것도 괜찮은지요? 제가 평소에도 그냥 생수는 좀 먹기가 힘들어서요. 사실 이게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퓨린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물이긴 한데 방금 말씀 주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차를 구분할 때도 녹차 같은 경우에는 2리터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보리차는 2리터 먹기가 쉽거든요. 이게 생수처럼 섭취가 가능한 차가 있고 녹차처럼 먹기가 힘든 차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나중에 되는 표 같은 게 있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생수처럼 드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이거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배뇨작용을 좀 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뇨증이나 이제 수분 뭐라고 하죠? 수분을 많이 먹게 되는 이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생수가 아니어도 생수랑 똑같이 2리터, 2.5리터 이상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550님께서 질문 주신 것도 말씀드릴게요. 관절염은 천천히 나빠지지만 통풍은 급작스럽게 아프다고 하는데 혹은 두 질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에 통풍까지 있는 환자가 있으셨나요? 자, 우선은 관절염은 서서히 오는 병이 맞습니다. 다만 통풍까지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요산 혈증이랑 통풍이랑은 다른 병이거든요. 자, 통풍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관절이 퉁퉁 부어서 옵니다.
이게 통풍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저는 환자분들 중에 관절염이 그러니까 통풍성 관절염이 오래돼서 그게 관절염으로 진행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90대 할아버지가 딱 그러셨거든요. 여태까지 통풍인 줄 모르고 여기저기 사셨는데 제가 오늘 90세 때 요산 수치를 오늘 딱 검사하신 분인데 9.5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통풍이신 줄 모르셨대요. 그냥 관절염인 줄 알고 사셨대요. 이렇게 조금 무디시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랑 조금 이제 접근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늦게 진단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처럼 젊은 나이 때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병원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병원 한 번 가서 피 검사 한 번 혹은 양상 한 번 보시면 통풍이랑 관절염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만성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딱 오늘 오신 분께서 이렇게 의료기관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드렸지만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로 홈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식물성 단백질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퓨린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이 자체가 우리 대사 과정 중에 요산을 저류하는 대사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만 이제 다만 내 몸에서 이제 1.5 내 몸무게 곱하기 1.5 혹은 2 이상의 그램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똑같이 요산 수치가 저류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보다 많이 드셔도 된다. 하지만 너무 과다한 복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뭐 제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사용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자, 이거는 좀 너무 적나라한데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에 78kg 정도인데 매일 단백질 식단과 제로콜라는 당이 없다고 자주 먹고요. 과자, 커피, 치킨 등 튀김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통풍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 주의하라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참 제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제가 저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40대 초반이면 사실 통풍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뭐 78kg 정도면 키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BMI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 단백질 식단과 제로 콜라를 드신다고 하시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로 콜라는 이제 몸에서 이제 뭐 꼭 과당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대사 과정 중에서 요산을 좀 저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자, 커피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자랑 치킨, 튀김류는 이제 고퓨린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갈까요? 또 질문이 오늘 많이 해주시네요. 자, 재성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통풍이 심하면 발가락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형이 헬스하다가 보충제랑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서 통풍 걸렸는데 너무 무섭대요. 자, 저는 절단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 우리 슬라이드 한번 쭉 보시면 이게 통풍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제 결절이 쌓이게 됩니다. 결절이 쌓이면 이렇게 뭐 조금 너무 적나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면 안에서 하얀 분필가루 같은 이제 요산 결절들이 나오는데 그 결절만 이렇게 추출해내지 이 관절을 절제하는 혹은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예방 전략하는 거 몇 개 더 알아봐야죠. 단백질 보충제까지 아까 했죠. 자, 단백질 보충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예방 전략입니다. 과당 음료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과당 함량이 높은 음료가 꽤 많습니다. 특히 탄산,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아까 제가 제로콜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로콜라는 뭐 가끔은 드셔도 됩니다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만약에 나는 콜라를 꼭 먹어야겠다 하시면 제로콜라 드시는 거지. 그리고 탄산이나 그리고 저희 과당 주스들 있죠.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쭉 드시다 보면 통풍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해서 건강하냐? 많이 질문하시는데 양이 많고 과당이 많으면 이건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드시지 마시고요.
갈증 해소는 아까 우리 보리차와 이제 옥수수 수염차 말씀 주셨는데 물과 무가당차, 즉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로 많이 드시고 당분 음료는 가끔 적게 가능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 운동하고 나서 닭가슴살 헬스 보충제 많이 드시고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또 최악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맥주 한 잔하면 근육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운동한 효과가 더 많이 난다라는 미신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마시는 술이 통풍 최악의 조합이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 분해가 되면 거기서 요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과 전해질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운동 후에 12시간 동안은 최소한 그날만큼은 음주를 피하시고 그냥 곱게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요새 위고비랑 저는 사실 위고비 이전 버전을 쓰긴 했었는데 짧은 기간에 5에서 10kg 이상 빼면 이제 근육도 같이 분해가 됩니다. 아까 근육 운동하는 거랑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랑 거의 효과가 비슷하거든요. 우리 요산 같은 경우엔 짧은 기간에 5에서 10kg 이상의 다이어트도 안 좋은 거고요. 오히려 폭식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4주에 1, 2kg 정도 사실 서서히 감량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평생 이렇게 숙제처럼 계속 살 빼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시면 저는 물 많이 드셔라라고 말씀 많이 꼭 드립니다. 근육은 유지하셔야 되고 과도한 단식과 폭식은 피하셔야 되는 게 됩니다. 피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방 전략 나오니까 질문이 이제 계속 쏟아지네요. 오늘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또 말씀 주신 질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통풍으로 고생 중이신데 30대인 저도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가족력이 크게 작용하나요? 이게 좀 슬픈 얘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음식이 통풍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새우도 못 먹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50% 이상의 확률로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큰 요인이다라고 요즘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님께 30대면은 아버님이 못해도 60대 혹은 70대 정도 되셨을 건데 뭐 물론 식단 자체나 이런 게 술을 많이 드시고 약간 이제 피곤하신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후천적인 통풍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만 30대신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냥 원래 건강하게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도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 하시면 제 생각엔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남성인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기 때문에 요산이 저류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만약에 질문 주신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남자분이시고 아버지가 고생을 하고 계시면 이게 가족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미리 매년 그 고요산 혈증 생기지 않는지 건강검진 하시고요. 생활습관 교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방 전략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통풍이라고 함은 그 우리 몸의 면역 반응 혹은 염증 반응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즉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조절이 잘 되고 잠을 잘 자요. 그럼 통풍 생각보다 잘 안 옵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요산 대사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특히 야식이 안 좋겠죠. 야식 먹으면 잠이 오나요? 속이 쓰려서 잠 안 오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야식 드시면 이제 계속 먹게 되면서 특히 야식은 이제 우리가 뭐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귀한 시간, 그러니까 긴 시간 내서 슬로우 푸드로 먹기는 힘들고 대개 패스트푸드나 햄버거, 치킨 같이 이제 간편한 음식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위장 수면질에도 나쁘고 퓨린도 높고 안 좋습니다. 숙면이랑 규칙적인 리듬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제가 그 실제 케이스들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보고 있는 분들을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9세 남성이셨어요. 첫 발작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이게 통풍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충제 드시고 PT 많이 하시고 회식 후 음주 딱 이렇게 3개 팩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새벽부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발목이랑 발가락 극심한 통증으로 오셔서 이분이 저한테 슬리퍼 끌고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원하셨을 때 피 검사를 해봤는데 요산 수치가 9.2g, 9.2mg.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직 초기 발작이기 때문에 변형은 아직 없었지만 그 당시에 많이 부어 있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료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세이드, 콜키친, 생활습관 교정 이렇게 해드리고 관절내 주사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교정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술, 보충제 조절, 수분 증가하고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육도 많이 불어서 6개월 동안 무재발, 그러니까 즉 증상 없이 쭉 조절 잘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젊은 때는 처음 발작이시면 습관만 잘 바꿔도 호전 속도가 빠르고 요산 수치도 쭉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첫 발작 때 젊을 때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케이스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질문 계속 받으면서 진행할게요. 우리 지호님이 질문 주셨는데 만성 통풍도 약 먹고 요산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 끊어도 되나요? 약을 계속 먹으면 부작용 생길까 봐요. 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로프리놀 그리고 저희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이라고 쓰는 약은 이제 내성이나 부작용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증 피부 반응이나 간이나 신장 대사 쪽에 큰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약을 처음에 드셨을 때 큰 알러지나 큰 이상 반응이 없으시다고 하면 부작용이 없던 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대사 쪽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통풍을 진단을 받으셨으면 요산 수치를 꾸준하게 거의 반평생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약을 끊으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2년 정도 5mg 이상 이하로 유지가 되시는 걸 확인을 받으시고 내가 정말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서 교정을 해보겠다라는 강인한 마음이 있으면 끊어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만성 통풍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안 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은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제가 또 외래에서 뵙는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세 남성분이셨어요. 반복적인 발작으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설마 통풍이겠어 하면서 2년 동안 진통제만 드시면서 버티신 분이에요. 자, 세간에 약에 그러니까 그 우리 약국에서 약 파는 것 중에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 그 진통제가 약국에서도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진통제를 먹으면 통풍은 좀 가라앉습니다. 증상 자체는요. 근데 이제 매달 비슷한 부위에 발작이 있었는데도 약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병원까지는 안 갔죠. 근데 저한테 오셨을 땐 이미 엑스레이에서 미세한 관절이 망가짐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처음 뵀을 때 조금 그 겁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이게 남자들은 겁을 좀 주지 않으면은 이게 그다음부터 끌고 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20대, 30대 남자들은 혈기왕성하고 내가 아직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을 안 하시면 평생 관절이 썩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세게 얘기해야 그때 조금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체중 조절하시고 음주 중단하고 요산 강화제 복용하고 발작 빈도가 그 당시에는 매달 이렇게 오셨었는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 줄다가 지금은 많이 감소한 상태로 저랑 외래로 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33세 젊습니다. 젊을 때부터 방치하면 관절 손상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으니까 젊을 때도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급 비법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에너지 드링크, 탄산, 과당 음료 줄이기, 운동 후 술 드시지 말기, 단백질 보충제는 하루 1스쿱, 그 다음에 한 달에 2kg 이상의 다이어트는 금지. 물론 찌시는 것도 금지고요. 야식,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풍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의 관절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통풍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병원에 혹은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질문 주신 거를 지금까지 쭉 주고받으면서 해서 이제는 뭐 큰 게 혹시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이제 하셔도 되고 일상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셨으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통풍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정형외과 김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